안녕하세요. 보유법률사무소 박승호 손해장사입니다. 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 농구 등 체육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고 장애급여 및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소장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소장 보시면은 학교 안전 공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요.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그리고 나머지 원고에게 각 150만 원, 나머지 원고에게 약 37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네, 사고 발생 경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원고분께서는 2018년 10월 1일경 학교 운동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학우들과 축구를 하던 중 운동장 바닥에 움푹 패인 면을 밟고 발을 헛디디며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달 연골이 손상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분은 2020년 6월 27일경 재활의학과를 방문하였는데요. 동요도가 얼마나 측정되었는지, 그에 따른 장애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자료 보시면서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네, 동요검사지를 보시면요. 니렉스라는 기계로 동요도를 측정하였고요. 보시면은 건측 부위가 5.18mm, 그리고 환측 부위가 13.5mm, 총 8.32mm의 동요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장애 진단서 한번 보면요. 우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과 내측 반달연골 파열로 인해 국가배상법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에 한 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15%의 노동력 상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장애 진단서를 기초로 2020년 7월 27일경 학교안전공제 측에 학교안전법에 따른 장애급여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는데요. 공제회 측에서는 장애 측정 기기, 장애 측정 의료기관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급여 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은 이에 불복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등의 절차를 거쳐 재차 장애급여를 청구하였는데요. 부지급 결정 통보서 같이 보시죠. 네, 결정 통보서를 보면요. 학교안전공제회에 적혀 있고요. 결정, 부지급 결정,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료자문 등 심사한 결과 우측 무릎 동요도가 0.3에서 1.18mm로 장애의 잔존이 불명확하다는 결론을 내고 부지급 결정을 통보했던 것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공제회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의료자문 결과 등을 기초로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사건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사고 발생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네, 그 이유는요. 공제회에서는 항상 학교안전법상 장애등급 판정 세부 기준, 일명 교육부 고시를 기초로 장애등급을 평가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보시면요. 학교안전공제 측에서는 학교안전법상 장애등급 판정 세부 기준, 슬관절의 동요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무릎관절 동요도가 15mm 이상의 경우에 제10급을 인정하고 무릎관절 동요 10mm 이상일 경우에 제12급, 무릎관절 동요에 5mm 이상일 경우에 하나여 제14급을 인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안전법령 별표 2에 따르면은 제10급에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에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제12급의 경우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에 한 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제14급은 국부의 신경 증상이 남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안전법령 별표 2에 따르면은 제10급과 12급, 14급의 경우 구체적인 동요도를 제시하여 장애 등급을 판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주장하는 장애 등급 판정 세부 기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시면요. 학교안전법상 장애등급 판정 세부 기준이라고 해서 2021년 10월 8일경에 시행됐고요. 시행일은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장애등급 판정 세부 기준은 이 고시 시행 후 치유되어 장애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2021년 10월 8일 이전 사고의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에서 주장하는 장애등급 판정 세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학교안전법상 장애등급 판정 세부 기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다리의 장애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슬관절의 동요, 동요도는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동요관절로 인정하되 15mm 이상의 동요가 남을 경우에 10급을 인정하고요. 10mm 이상의 동요가 남을 경우에는 12급, 5mm 이상의 동요가 남을 경우 14급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의뢰인분께서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실관절의 동요도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체감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총 2번의 신체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체감정서를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신체감정 회진서를 보면요. 스트레스 검사상 우측 6.9mm, 좌측 4.2mm 동요가 관찰되어 환측이 건측에 비해 2.7mm의 후방 불완전성이 관찰된다는 소견과 함께 신체당해 등급 노동력 상실표상 14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체감정서를 보시면요. 관절계를 이용한 동요검사상 우측 13.5mm, 좌측 9.3mm로 건측에 비해 약 4.1mm의 동요가 관찰된다는 것과 학교안전법 시행령상 제12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에 한 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의 남은 자가 해당하여 15%의 노동력 상실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두 곳의 감정병원의 기관에서 측정한 동요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요. 그래서 양측에서는 어떤 의료기관의 동요도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 감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료기록 감정서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감정인은 측정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나 많이 밀리는 쪽이 있다면 그 의견이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완되고 정확하게 측정 시 많이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1mm의 동요도를 제시하였던 병원의 의견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학교안전법 시행령상으로는 제12급 제7호에 15%의 장애가 합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판결문 함께 보시죠. 보시면요.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2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약 150만 원 및 지연이자, 원고에게 약 37만 5천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학교에서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장애급여 및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신체감정 혹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사건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분들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더 보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사건을 주제로 찾아뵐게요.